매서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저녁, 윤지연은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빨갛게 된 손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데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박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연아, 내일 백화점 가는데 돈 좀 줘. 겨울옷 사야 한다고.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50만 원을 달라고 했고 그 전주에는 또 다른 핑계로 돈을 요구했죠. 지현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은 미나 학원비랑 관리비 내고 나니까 좀 어려워서요. 지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려우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남편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뭐하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김태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니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왔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태훈이가 제일 효자야. 그런데 지연이가 용돈 주기 싫어하네. 태훈은 지연을 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께서 뭘 달라고 하시면 그냥 드려야지.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매달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얼마인지, 집안 살림을 위해 얼마나 아껴가며 살고 있는지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나 숙제는 다 했나? 지현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태훈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지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태훈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계속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를 하곤 했죠.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만 잘해줘? 10살 딸 미나가 지연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이도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셔서 그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째, 지연은 한 번도 시어머니나 남편으로부터 고마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을 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자신은 정말 이 집에서 투명인간에 불과한 걸까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태훈이 평소보다 1시간 넘게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미안해. 하지만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 쓰지 않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죠.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씻고 와서 저녁 먹어. 태훈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휴대전화를 꼭 쥐고 들어가더군요. 지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거실 소파에 휴대전화를 두고 씻으러 갔었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태훈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머리에 왁스를 발라서 윤기가 흘렀고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자주 입기 시작했죠. 심지어 운동도 시작했다며 헬스장에 등록까지 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 좀 하려고. 나이도 있고 해서. 태훈이 거울을 보며 말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아무 곳에나 던져두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훈이 샤워를 하는 사이 지연은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결혼 후 11년 동안 한 번도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던 남편이 말입니다.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 말이죠. 다음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인터넷에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본 뒤 평판이 좋은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정도훈 탐정 사무소입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남편 외도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도훈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나요? 이튿날 오후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도훈은 45살 정도로 보이는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죠. 남편분의 행동 변화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그동안 느꼈던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늦은 귀가, 외모 변화, 휴대전화 비밀번호 변경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군요.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도훈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올 경우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도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죠. 지연의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정도훈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상간녀는 이서연이라는 여성이고 나이는 34살입니다.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선명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이서연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장면, 심지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찍혀 있었죠. 이서연은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모든 신상 정보가 여기 있어요. 지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11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배신당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상 자료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동영상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정도훈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현은 파일을 꼭 안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그동안 당해온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계획할 때가 왔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본 후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 박명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지고 있더군요. 지연아,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죠. 나 이제 나이도 들고 혼자 사는 게 쓸쓸해져서 말이야. 너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려고 한다. 지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학가 제안이라니요. 그것도 아들의 외도,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연이 당황해하자 명숙은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라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구나. 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내가 태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버리려는 거야?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지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자신에게만 효부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뭘 준비해? 방 하나만 비워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리고 생활비도 당연히 너희가 부담해야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 다 태훈이 뒷바라지 하는데 썼으니까. 명숙은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듯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미나 교육도 내가 직접 봐주겠어. 요즘 아이들 버릇없이 자라는데 할머니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지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딸까지 시어머니 마음대로 하려 한다니요. 어머님, 미나는 제가. 너 지금 내 말에 반대하는 거야? 시어머니 말을 며느리가 거역해도 되는 줄 아나?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 없어지는 거야.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 어머님만 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문득 탐정사무소에서 받아온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용해보자. 지연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명숙은 지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해했지만 만족스러워했죠. 그래, 그렇게 나와야 며느리지. 언제 이사 오실 건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어떨까? 짐도 정리하고 방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현은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그때까지 준비 잘 해놔. 아, 그리고 태훈이한테도 미리 말해둬. 엄마가 들어온다고. 명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태훈이가 요즘 어떤가요? 지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태훈이 효자지 뭐. 가끔 늦게 들어온다고. 회사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명숙은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다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지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외도는 전혀 모르면서 며느리에게만 완벽한 효부가 되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한심하기까지 했거든요. 명숙이 돌아간 후 지연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과 제안이 오히려 완벽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태훈이도 더 이상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지연은 천천히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훈이 들어왔을 때 지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사 오신대요. 같이 살자고 하시네요. 태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저도 놀랐지만 어머님 뜻이니까요. 방 정리해드려야겠어요. 지연은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죠.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말씀드려야겠어. 그리고 이삿짐 차 기사님께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둬야겠고. 이틀 후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숙은 지연의 적극적인 태도에 기분이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럼 고마워. 사실 짐이 많아서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았거든. 그럼 내일 오후에 가서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삿짐 차도 제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지현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언제? 명숙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요. 회사 근처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머님 짐도 그쪽으로 바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깜짝 선물로 어머님을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이서연의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신기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지연을 보고 명숙은 만족스러워했죠. 어머님,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실 건가요? 옷가지들이랑 이불, 그릇들 좀 가져가야겠어. 아, 그리고 텔레비전도. 명숙은 이것저것 챙길 물건들을 나열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죠. 그럼 큰 차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토요일 오전 10시쯤 오시면 어때요? 지연은 신중하게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좋지. 그때까지 짐 정리 다 해둘게. 그때 지연은 계획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께는 태훈이 이사한 소식 알리셨나요? 아직 못했어. 왜? 새 집으로 이사하시면 인사차 한 번씩 놀러 오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연의 제안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네. 특히 태훈이 고모들한테는 꼭 알려야겠어. 조카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고 자랑 좀 해야지. 완벽해. 지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친척들에게 소문을 내주면 나중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님께도 말씀드리세요. 나중에 이웃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아, 맞다. 부녀회장한테도 이야기해야겠네. 명숙은 지현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도우면서 지현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태훈이가 어머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태훈이가 효자지. 역시 내 아들이야. 명숙은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씁쓸한 마음을 숨기며 계속 들어주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곧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사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디서 어디로 이사하시는 건가요? 지연은 시어머니 주소를 말한 다음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목적지는 여기예요. 지현이 탐정에게서 받은 자료를 펼쳐보며 이서연의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댁인가요?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아들 집이에요. 새로 이사한 곳이거든요. 지현은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태훈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기사님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지현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은 태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고모들 연락처 있어?
이사 소식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태훈은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어. 큰 고모, 작은 고모 번호야. 지연은 재빨리 연락처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던 동네 지인들의 이름도 떠올려 봤죠. 아파트 부녀회장, 경로당 친구들, 동네 마트 사장님까지.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지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모든 굴욕과 배신에 대한 복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연은 탐정 정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상 촬영이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정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나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되었죠. 지현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낼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애썼죠.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이삿짐 차는 언제 와? 명숙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의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얼굴에 역력했죠. 곧 올 거예요. 어머님, 태훈이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머니 오신다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지현의 말에 명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네. 우리 태훈이 얼마나 기뻐할까. 10시 정각, 이삿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계획대로 기사님께 설명했죠. 주소 확인해 주세요. 아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기사님은 지연이 제공한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바로 이서연의 원룸 주소였죠. 차가 출발하면서 명숙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구나. 태훈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님이 오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지연은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곧 명숙의 표정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이 어디쯤에 있어? 회사 근처라고 했지? 네, 통근하기 편한 곳이에요. 30분 후 차는 이서연이 사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현은 차에서 내리며 심호흡을 했죠. 어머님, 여기에요. 명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가 너네 새 집이야? 원룸 같은데? 요즘은 이런 곳을 선호해요. 관리하기 편해서. 지연은 재빨리 둘러대며 명숙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202호, 바로 이서연의 집이었죠. 현관 앞에 도착하자 지연은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님, 들어보세요. 안에서 소리가 나요. 명숙도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밝아졌죠. 태훈이 목소리 같은데? 그런데 여자 목소리도 들리네. 그러게요. 누구일까요? 지연은 일부러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인종 눌러볼까요? 명숙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죠. 누구세요? 문을 연 건 이서연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명숙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저,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그때 안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누가 온 거야? 태훈이 나타나자 현관 앞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훈은 어머니와 아내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어머니, 지연이, 왜 여기에? 명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여기가 내 새집이야? 이 여자는 누구고? 지현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이서연 씨예요. 태훈이 애인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태훈이의 새 집이 아니라 이분 집이에요. 뭐라고?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훈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이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해했죠. 어머님, 태훈이가 지난 반년 동안 이분과 동거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요.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명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태훈이가 이분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에요. 명숙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훈아,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훈 오빠,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으면서. 이서연의 말에 명숙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혼?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 태훈 오빠가 그러던데요? 아내랑은 이미 끝났다고. 곧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 명숙은 아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김태훈,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집에 아내와 딸이 있는데. 계단 아래에서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거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일단 들어가서. 태훈이 말했지만 명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들어가? 이 더러운 집에, 남의 가정 파괴하는 집에. 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이삿짐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현의 말에 명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삿짐? 이런 상황에 무슨 이삿짐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현관 앞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현의 복수가 시작된 거였죠. 현관 앞 소동이 일어난 지 1시간 후 지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은 너무 충격을 받아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태우는 이서연의 집에 남아 있었죠. 지연은 마침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연은 노트북을 켜고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외도 증거 사진들, 그리고 지난 3년간 시어머니에게 준 돈의 상세한 내역까지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죠. 먼저 시어머니의 큰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저 태훈이 아내 지연이에요. 아, 지연이? 무슨 일이야? 고모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태훈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전화 너머로 고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태훈이가? 네, 반년째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머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고요. 지현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어머님께 드린 효도비가 그 여자에게 쓰였다는 거예요. 효도비가? 네, 지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명절이나 생신 때는 추가로 100만 원씩 드렸거든요. 총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태훈이가 그 돈으로 그 여자와 데이트비나 선물비로 썼대요. 고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증거 자료들 모두 있어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즉시 외도 사진들과 금전 내역서를 문자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은 고모, 태훈의 사촌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으로 연락했죠. 여보세요, 사촌 형님. 저 태훈이 아내예요. 한 명씩 전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충격적인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효도비가 바람피우는 데 쓰였다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경악했죠. 친척들에게 연락을 마친 후 지연은
태훈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이죠? 김태훈 대리의 아내인데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서요. 회사 내 기강 회의와 관련된 문제라 알려드립니다. 인사팀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마케팅팀 이서연 대리와 반년째 동거하고 있어요. 증거 자료도 모두 있고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는데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물론이죠. 정식으로 신고하겠어요. 지연은 회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이서연의 직장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이서연의 직속 상관에게 직접 연락했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서연 대리의 불륜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서연의 팀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사생활 문제가 직장으로까지 번진 거니까요. 모든 전화 연락을 마친 후 지연은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던 맘카페에 글을 올렸죠. 시어머니 효도비로 바람피운 남편 이야기.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되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공개했죠. 3년간 시어머니께 2,500만 원을 드렸는데 남편이 그 돈으로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어요. 오늘 시어머니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효도비로 바람 피우다니 정말 파렴치한 행위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지연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렸지만 상황은 생생하게 전달했죠. 2시간 후 지연의 휴대전화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의 친척들, 회사 동료들, 심지어 동네 지인들까지 연락이 쇄도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태훈의 큰 고모였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태훈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네, 고모님. 모든 증거가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명숙이는 어떻게 됐어? 너무 충격받으셔서 집으로 가셨어요. 두 번째는 태훈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태훈이 아내죠? 저 같은 팀 박 과장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이서연이랑 그런 사이였다니. 회사에서 완전 난리 났어요. 세 번째는 이서연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혹시 이서연이 아는 사람 아내신가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맞아요. 진짜 충격이에요. 서연이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문은 온라인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죠. 특히 효도비로 바람피운 남편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저녁 6시쯤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한 건지 알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하고 친척들은 다 연락 끊겠다고 해. 이제 만족해? 지연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족하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였죠.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실히 있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고 싶은데요.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죠.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명숙은 충격으로 친정에 머물고 있었는데 동네 경로당에 나갈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평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효자 아들이 며느리가 준 효도비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명숙이 정말 안 됐다.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경로당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명숙은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했던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까지 나왔죠. 명숙이가 며느리를 너무 괴롭혔나 봐. 그래서 복수당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3년간 2,500만 원이나 줬다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파트 부녀회장도 명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흉을 보며 동조해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뒤에서 수군거렸죠. 효도비로 바람피운 아들을 둔 어머니래.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명숙은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럼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한편 태훈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같은 회사 직원과의 불륜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었거든요. 김태훈 대리 회사 내 기강회의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번 달 말로 승진 대상자였는데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할 예정이고요. 태훈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회사에서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태훈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가정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이서연이랑 사무실에서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더라. 태훈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도 이제는 피하기 바빴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고객들까지 소문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대리,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더라. 효도비로 바람피운 남편이라고. 거래처 사장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을 때 태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일으켜서. 개인적인 일? 이게 개인적인 일이야? 회사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는데 태훈의 영업 실적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가장 비참한 건 이서연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태훈보다 더 가혹한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서연 대리 회사 내 질서 문란 및 동료 직원 가정 파괴 행위로 인해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팀장의 냉정한 통보에 이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팀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됩니다.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서연은 그날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졌어. 남의 가정 파괴하고도 당당하게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더 큰 문제는 취업 시장에서였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름이 퍼진 상태라 다른 회사 지원도 어려워졌거든요. 이서연, 혹시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이야? 면접관들도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룸 근처 이웃들도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그 유명한 집이래. 남의 가정 파괴한 여자가 사는데. 이서연은 결국 원룸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은 변화된 상황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태훈은 회사에서 왕따가 되었으며 이서연은 해고당해 집까지 옮긴 상태였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지연은 딸 미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미나의 질문에 지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당분간 집에 안 올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때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해. 모든 게 다 망가졌어.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회사에서 찍혔어. 서연이는 직장까지 잃었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지연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단 하나야.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제 시작일 뿐이야.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2달 후, 마침내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들어섰죠. 마음은 긴장되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재판부 앞에는 태훈과 그의 변호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태훈은 많이 야위어 보였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원고 측 변호사님, 최종 변론해주세요. 판사의 말에 지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태훈은 반년간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원고가 시어머니께 드린 효도비까지 외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했죠. 탐정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피고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합니다. 태훈의 변호사도 변론을 시도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시간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김태훈의 불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지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 아파트와 예금의 7할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미나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법정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셈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지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승소였어요.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판결 나왔어요. 제가 이겼어요. 정말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마음 놓고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연은 비로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미나는 어떻게 하려고? 저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할 거예요. 아이한테는 최대한 상처가 안 되게 하려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연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맘카페에서 알게 된 싱글맘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직장 동료들도 응원해 주었죠. 지연 씨, 정말 용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참고만 살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응원할게요.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딸 미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사는 거야? 응, 그런데 괜찮을까? 좋아. 아빠는 할머니만 좋아했잖아. 이제 엄마랑 나만 있으면 돼. 미나의 순수한 말에 지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달 후, 지현과 미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죠. 판결로 받은 돈으로 전세를 얻고 새 가구들도 장만했습니다. 엄마, 이 집 진짜 예쁘다. 미나는 자신의 새 방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작은 책상까지 미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이사 후 첫 저녁, 지연은 미나와 함께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미나가 치킨 다리를 뜯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머니도 안 와? 응, 할머니도 안 와.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만의 집이야.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 친구들 초대해도 돼? 당연하지. 마음껏 초대해.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딸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동안에 억눌린 삶, 배신의 상처, 복수의 과정.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미나야. 응?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이야. 지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미나만의 새로운 인생.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 말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모녀는 서로를 꼭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지현의 완벽한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차례였죠.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현과 미나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듯 말이에요.